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대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시험 기간이죠. 시험을 일주일 빨리 보는 학교는 지금쯤 시험 보고 계실 거고, 아마 대부분 다음 주에 시험을 보실 거예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왔고요. 제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대학생활은 7학기 했고요. 그 7학기 중에서 4개 학기, 그러니까 4학기는 4.5를 받았고요. 나머지 3학기는 4.3, 4.4, 4.4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교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이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 정시로 들어갔는데요,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어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첫 시험부터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학교 공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좀 터득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저는 문과 계열이 아니고 이공계 계열이었지만 제가 한 공부 방법대로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론을 공부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암기가 좀 필요하신 부분은 꼭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뭔가 나와 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것만 선별하셔서 잘 공부하셔서 성적을 잘 받아서 취업을 하시는데 대학교 성적이 발목을 잡지 않는 그런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이 나오는 데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출석도 중요하고요, 시험도 중요하고, 과제문도 중요하고, 발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중에서도 기말고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학기말고사가 성적 비중이 가장 높고, 학과별로는 다르겠지만 기말고사가 보통 시험량이 좀 많죠. 많은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아마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고사부터 잘 보신다면 조금 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말하는 걸 듣고 뭔가 스스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 시험부터 잘 봤을 때 내가 앞으로 이번 학기 때 첫 시험을 잘 봤으니까 기말고사도 잘 볼 거야 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고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우들 사이에서 성적 발표가 되었을 때 쟤는 뭔가 공부를 잘한다 라는 인식이 생겨서 뭔가 조금 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요. 공부를 중간고사 때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았는데 기말고사 때 잘 볼 확률이 더 높지, 잘 보지 못할 확률은 좀 더 낮거든요. 중간고사를 잘 보셔야 기말고사를 잘 볼 거고, 그렇게 해야지 성적에 있어서는 학기가 조금 더 행복하고 좋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부를 말하기 전에 시험 기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NS입니다. 정말로 요즘에는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정말 재밌고 자극적인 게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 공부할 때는 그런 SNS를 좀 약간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시험 기간에는 청소도 재밌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공감하실 건데,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할 때는 주변에 청소도 한다든지 책상도 정리한다든지 쓰레기도 버리고 간다든지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많이 하시죠. 평소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휴대폰 사진첩 정리 또는 메일 정리, 이런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건데 뭔가 시험 기간만 되면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방해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SNS는 정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든 자제력을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유혹이 왔을 때 정말 그걸 떨쳐내는 게 정말 힘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커버 치는데 에너지가 나름 소모가 많이 돼요. 스스로 자제를 하는데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은 어떠한 유혹 요소가 들어왔을 때 그걸 버티는데 그런 에너지를 조금씩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휴대폰에 있던 게임이든 SNS든 그런 것들을 보고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갈등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자체로도 이제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아예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갈등 상황에 놓여졌을 때 친구로부터 술을 마시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마시러 가자든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스스로 자제를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첫 번째도 말했듯이 시험 기간에는 어떤 것도 재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제력을 테스트할 이유도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공부만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실에 가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독서실은 칸막이 독서실을 말하는 건데, 칸막이 독서실은 아마 대부분의 도서관인데 다 있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가봤었고 공부를 독서실에서 해봤는데, 칸막이라는 게 남들로부터 떨어져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남의 눈치를 안 보게 돼요. 물론 그 상황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잠을 잔다거나 휴대폰을 한다거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뭔가 개방된 데서 공부하면은 남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핸드폰을 좀 덜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최대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정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야 집중력이 높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최대한 개방된 곳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조금 더 내가 뭔가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게 돼요. 물론 저에게만 해당될 수 있겠는데 물론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그 친구도 다 공감해줬기 때문에 나름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공간, 뭔가 닫혀있는 공간, 남의 눈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에서는 공부를 하지 마세요. 하지만 자기 절제력이 정말 괜찮다, 나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독서실이든 자기 방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런 독립적인 공간은 약간 삼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게 2주 또는 1주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는 조금 더 나를 혹사시키면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적을 잘 받는, 대학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저만의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업 시간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수업에 정말로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익이든 자격증이든 어떠한 국가기관에서 또는 어떠한 사설업체에서 시험을 보는 거면은 그 사설업체에 있는 기준을 잘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는 출제는 교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교수님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수업 시간을 정말 잘 들어야 되고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다 녹음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정말 잘 듣고 녹음을 해서 수업을 정말 잘 보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중간고사 때는 그렇게 수업에 있어서 잘 녹음을 못했다면은 기말고사 때는 꼭 녹음을 하셔가지고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떤 것들이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잘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있는 필기를 진짜로 교수님이 말하는 거는 다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 기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범위까지는 최소 5번에서 7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막 일일이 다 쓴다기보다는 총 5번에서 7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5번에서 7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 정말 이때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중고등학교 또는 토익 또는 어떠한 다른 여타의 언어학과는 다른 게 용어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용어학이란 자체가 어떠한 용어를 내 스스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그거를 보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교수님들과 자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론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교수님께서 저희 가르쳐 주신 이론은 어떤 면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면을 보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게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은 어떠한 현상 또는 사물을 보는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이 정말 중요하죠. 따라서 아마 모든 교수님들 또는 어떠한 시험을 내시는 분들은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꼭 시험 문제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던 이공계 학문에서는 다 그렇게 이론에 대해서는 다 시험을 봤기 때문에 문과 계열의 수업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교양 강의로서 뭐 경제학이든 스포츠 쪽이든 다 이론은 정말 다 봤던 것 같아요. 그 이론을 정말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노출을 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7번 정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교수님의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통해 다시 들으면서 반복해서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은 총 3번 정도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걸 이렇게 말했다, 또는 교수님께서 이거 중요하다고 하셨지라고 하면서 체크를 해둡니다. 그리고 4번째부터 7번째까지 4번 정도 또는 2번에서 4번 정도는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서 뭔가 애매했던 부분은 다시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은 책을 찾아보면서 메꿔 넣었습니다. 내가 수업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단순히 수업 자료만 보는 것보다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수업이 1시간이었다면 배속 재생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해서 한다면 조금 더 시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분량을 다 보는 것보다는 수업에 따라서 교수님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만 잘 보시는 것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 겁니다. 가르치는 공부를 하세요. 저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주변에 있는 학우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물론 가르쳐준다고 해서 이게 그 친구가 시험을 잘 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르쳐준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점검해보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떠한 누구든 간에 제가 같이 공부한 과목에 있어서는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내가 제대로 모르면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이 방법이 제 스스로도 공부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고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써봐라고 했을 때 이 친구에게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은 그 이론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정말 잘 쓸 수 있겠죠.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정말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들었다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스터디를 하면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더 배우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는데 대신에 단점은 절대 술을 먹거나 놀러 가지 마세요. 공부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족보입니다. 대학생이시면 아마 다들 족보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족보는요, 전년도, 그 전년도 또는 그 전 학기에 있던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추세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족보를 잘 안 믿었던 게 제가 다녔던 학과에서는 족보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조금 더 변형이 됐다거나 뭔가 다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는 그 전년도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들도 되게 성향이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스스로 문제를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문제를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업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은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거를 아마 다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강의를 좀 더 들어봤다면은 조금 더 기억이 많이 남을 거고 그거를 강조하신 게 많은 걸 아마 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전년도에 똑같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족보가 없다고 해서 시험을 못 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선배들과의 교류 관계를 통해서 족보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 족보를 너무 믿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족보를 믿었다가 한번 큰 코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족보를 그다음부터 안 믿거든요.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내 스스로 어떠한 정의, 어떠한 사항을 잘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공부가 되는 거니까 족보가 있는 친구들을 너무 부려하지도 마시고요. 족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그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수업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대학 공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용어학, 이 용어를 정말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일정 기간 공부를 하셨다면은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수업들을 듣든 안 듣든 3번에서 4번 정도 봤다고 했을 때 나름의 용어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공 서적이든 PPT든 간에 볼드체로 굵게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런 용어들을 A4 용지에 적어보세요. 일반 생물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DNA든 RNA든 염기 서열이든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죠. 그런 용어들만 적어보시는 거예요. 시험 전에는 그 용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정리했을 때 그 용어를 정말로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용어를 보고 정리할 수 있냐 없냐 이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DNA는 이중나선 구조고 ATGC 염기 서열을 통해서 서로 상부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 DNA라는 용어를 보고 내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건데 뭔가 특별한 단어나 특별한 용어 같은 것들은 꼭 A4 용지에 그것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용어를 보면서 내가 이 정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떠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서 어떠한 기사 과목이나 토익과 같은 그렇게 객관식이 나오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서술형으로 문제를 푼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 용어나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원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A4 용지에 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단어를 보고 설명할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것도 나름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 장의 A4 용지에 그 시험 범위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키워드만 다 써가지고요. 시험 전에는 그거만 보면서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냐 없냐를 봤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못했을 때 내가 공부할 때 못했을 때는 전공 서적을 찾아본다든지 수업 자료를 다시 들어보면서 다시 메꿔놓았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것들만 더 체크를 해서 본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알고 모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혜택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는 그 종이 한 장만 보고 계속 점검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다시 찾아보거나 했겠죠. 한 장의 종이를 진짜 내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취업 박람회 이런 것들을 많이 가봤을 때 거기서 있는 담당자 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학 성적이 취업을 할 때 있어서 취업 지원자가 얼마나 성실했냐 정도를 따질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해요. 되도록이면 시험을 잘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나중에 진짜 대학 성적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제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님들이나 대학생 분이시라면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성적을 잘 받으셔가지고 취업을 하시는데 성적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